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꿈을 간직한 채 미뤄두고 있나요? 주변의 권유에 떠밀려 정작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자신이 진짜 재능을 찾고 자기가 상상했던 삶을 살아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면에 잠들어 있는 창조성을 일깨워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의 저자는 이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시나리오 작가, TV 프로듀서의 영화 감독, 문해 창작 강사, 작곡가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이 저자의 스토리도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 시카고 트리뷴이나 이 뉴욕타임즈, 보그,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뭐 이런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 감독 이 마틴 스코세이지와 결혼을 해서 그의 대표작인 택시 드라이버나 뉴욕의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갈등하는 오히려 계기가 되게 됩니다. 결국 그 마틴 스코세이지와 이혼을 하게 됐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자신을 비롯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아티스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창조성을 치유하고 어루만져줄 이 소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창조성 워크샵을 이끌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예술적 재능까지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작품들, 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이 책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창조성을 깨우는 이 12주 과정은 기업과 단체에서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 이 채택이 되기도 했었고, 콜롬비아나 이 노스웨스턴, 그리고 UCLA 대학교의 정규 강좌로도 신설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 워크숍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 직접 책을 보시면서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저자 줄리아 카메론이 제시하는 이 창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자는 사람의 내면에는 모두 이 창조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엔 아티스트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성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질투나 분노나 후회나 슬픔, 무기력, 회의감 등의 이 창조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저자가 강조하는 이 실천 도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닝 페이지, 두 번째는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모닝 페이지라는 건 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솔직한 목소리를 그대로 글로 적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종이에 세 쪽 정도를 적는 겁니다. 어떤 이걸 검사 맡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두서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하거나 이제 바보같이 보이는 내용들, 엉뚱한 내용들도 그냥 모두 다 적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잘 적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펜을 휘갈겨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8주 동안은 이 자신이 쓴 모닝 페이지를 읽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8주가 지난 다음에 그걸 또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아침에 이 세 쪽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자가 이 매일 아침에 이걸 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에고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이 잠에서 깨고 나서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나 이런 것 없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그냥 글로써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닝 페이지는 이 창조성 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도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이 도구가 있는데요. 이 창조성을 깨우는 도구로서 이것도 똑같이 12주 동안 진행을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일들이 있죠. 네, 그런 일들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매주에 이제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시간에는 이 자신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의 그 아티스트 데이트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면 이 아티스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면에 있는 아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진짜 창조성을 깨우는 건데 이 내면 아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소풍 가고 싶어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대로 놀아주라는 거죠. 그 아이와. 이게 이제 아티스트 데이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나 뭐 시간 낭비한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하지 않았던, 그냥 논다고 생각했던 이런 활동들을 그냥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인이나 친구, 뭐 배우자, 아이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자신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 아이와 같이 그냥 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창조성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노는 시간, 같이 놀아주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런 활동들을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평소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 창조성이 깨어나는 거죠. 그 아이의 그 자율성이나 창조성이 깨어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을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데이트 이제 활동의 예로 들자면 네,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는 이제 고물상에 가보는 거나 해변에 혼자 가보는 거, 그리고 옛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수족관이나 미술관에 가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평소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활동들. 근데 이런 활동들을 대부분은 잘 안 하죠. 근데
요것이 이제 막 돈이 든다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죠. 결국에는 돈 문제라기보다는 시간 문제가 더 커요, 보통은.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시간을 따로 내서 내가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게 어, 불필요하다. 그리고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은 안 하는 활동들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서 꼭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편없는 아티스트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보자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형편없는 아티스트가 됨으로써 이 진정한 아티스트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도 코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처음에 뭘 배우기 시작하시면 배워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거나,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초보자가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항상 누구나 그런 초보자의 시절은 누구나 있고 그 과정을 즐겁게 지낼수록 그걸 잘 이겨낼수록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이 재미난 대화가 나와요. 누군가가 이제 피아노를 이제 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지만 피아노를 잘 치게 될 때쯤은 제가 몇 살이 되는지 아세요?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재미있어요. 맞는 말이다. 피아노를 정말 잘 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피아노를 이제 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나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간다는 거죠. 그걸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시간은 갈 건데, 시간을 핑계로 그걸 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는 그걸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든 아니면 소설을 쓰는 거든 연기를 잘하는 거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아니면 그걸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그 시간에 어차피 다른 일들을 할 건데 그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임팩트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방 때리는 뒤통수를 탁 치는 그런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꿈을 향해 다가가서 이 동시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으로 무언가를 취하게 되면 이제 동시성의 문이 열린다라고 해요. 동시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어떤 상황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상황들, 운이 좋은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죠. 갑자기 좋은 기회가 오거나 나에게 어떤 메시지 같은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다 했는데 갑자기 막 그림 강의가 갑자기 인터넷에서 막 보이기 시작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뭔 강의를 듣는데 이런 강의가 있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음, 사람은 어떤 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머뭇거리기 마련이고 이 되돌아갈 기회만 엿보면서 늘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선도적이거나 창조적인 모든 활동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진리란 이 단호하게 결심을 하는 순간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결심으로부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온갖 우연과 만남과 그리고 물질적 도움들이 그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괴테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면 무조건 일단 시작하라. 행동은 그 자체에 마법과 은총 그리고 힘을 지니고 있다. 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꼭 새겨 들어야 될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예술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하는 것에서 시작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즐기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 작은 위안과 휴식을 제공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사치들, 자신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작은 사치들을 누려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도 그것들을 낭비라고 생각할 거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해요. 구두쇠는 당신이지 신이 아니라고. 신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랑 곧 정말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신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할 때 돈이 따라오고 새로운 길을 향한 문이 열리며 자신이 유용한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이 놀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은 삶의 흐름에 왕성한 활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다라고 하는데요. 이 열정이라는 건 결국엔 일이 아니라 이 놀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는 이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이자 이 놀이 친구라는 거죠. 여는 이 놀이 친구처럼 오랫동안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 의무가 아니라 결국엔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는 친구랑 의무적으로 같이 있으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즐겁게 뭔가를 놀면서 같이 있다면 정말 그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린 아티스트가 이 즐겁게 뛰어놀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노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항상 나오는 거죠.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은 결국엔 노는 것처럼 일하는 겁니다. 노는 것과 일하는 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처럼 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항상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아티스트웨이에서 이 모닝 페이지를 직접 이제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3페이지 정도를 글로 직접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 처음에 쓸 때는 정말 멍한 채로 써요. 아무런 이제 생각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막 펜이 가는 대로 막 써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 며칠을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이제 내 감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좀 안정이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안 좋은 이야기,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 고통스럽고 좀 뭔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쓰게 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스스로 무언가 자기 위안을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항상 좋은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내 감정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제가 몰랐던 부분들,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아이디어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들을 이제 막 글로 적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실천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에 또 명상을 하는 그런 기분도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이제 3페이지씩 쓴다는 거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쯤은 실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로 그냥 이렇게 주저리 내 이야기를 막 써내려가다 보면 정말 많은 어, 감정의 그런 소용돌이들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감도 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도 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